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들을 더 자주 볼 정도로 우리 사회의 모습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지제도, 연금, 의료체계, 일자리 구조 전부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노인 정책을 내놓는지, 또 새롭게 바뀐 정부가 기존 제도를 어떻게 손질할 것인지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와 우리 가족의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가장 큰 논란은 노인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했지만 최근엔 70세, 심지어 75세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65세는 더 이상 예전의 65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술 발전과 평균 수명 연장 덕분에 70세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준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명칭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일자리 혜택 같은 주요 복지제도의 수급 시점이 늦춰지고 당장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뒤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토론 주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에 직결된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 방향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이 많았다면 이제는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 아래 좀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을 강조하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특정한 소수만 지원이 아니라 대부분의 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변화일까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큽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산이 크게 늘어나야 하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인 정책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노인의 삶의 질은 곧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부부가 함께 살면 연금이 깎여나가는 부부감액제도 때문에 수많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기막힌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제도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많았고 결국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존엄과 가족의 형태를 지켜주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정년 연장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직장이 60세를 정년으로 두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그보다 훨씬 늦습니다. 이 공백 기간은 수많은 어르신들을 경제적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까지 정년을 늘려 퇴직 시점과 연금 수급 시점을 일치시키자는 겁니다. 단순히 몇 년 더 일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득 공백을 막아 노후 파탄을 예방하자는 의미죠. 이 또한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4050대라면 바로 몇 년 뒤 본인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문제,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통합 돌봄 제도, 노인 일자리 확충, 노인 주치의 제도 같은 것들도 줄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직 젊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부모님, 친척, 가까운 지인 중 누구든 당장 이 혜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 들면 누구나 맞닥뜨릴 문제이니 지금 알아두는 것이 결국 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런 새 정부 노인 정책 변화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정책을 뜯어보면서 어떤 혜택이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보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초연금 개편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부부감액 제도였죠.
혼자 살면 월 34만 원 정도 받는데 부부가 함께 살면 단순 계산으로는 68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54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무려 14만 원이 깎여 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생활비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논리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도 각각의 건강 문제, 생활 여건, 추가 지출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괄적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같이 사는 게 죄냐라는 불만을 쏟아냈고 심지어는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위장 이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이번 정부는 드디어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함께 살더라도 감액 없이 온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손질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년 연장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직장은 60세까지 일하고 그 이후에는 퇴직을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65세 전후라는 거죠. 그 5년 동안 소득 공백이 생기면서 수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년을 65세까지 늘려서 퇴직 시점과 연금 수급 시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일부 공공부문에서는 65세 정년제가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범위가 더 확대돼 민간 기업까지 정년 연장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몇 년을 더 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 비용 중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했지만 간병비는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병실비는 어떻게든 감당해도 매달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들에게 큰 짐이었습니다.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자녀 세대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어르신도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통합돌봄 제도 확대입니다. 흔히 커뮤니티 케어라고 부르는 이 정책은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해주고 필요한 경우 복지 서비스나 요양 서비스까지 연계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어르신들도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현재 정부는 약 84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140만 개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까지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2개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적용 연령을 낮추고 개수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 전후에 치아 건강 문제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주치의 제도 확대입니다. 병원 여기저기를 전전하며 진료받는 게 아니라 가까운 병원에서 담당 의사를 지정해 꾸준히 건강관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초기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크고 의료 사각지대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병이 생기면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이처럼 기초연금부터 정년 연장, 요양병원 간병비, 통합돌봄, 일자리, 임플란트, 주치의 제도까지 전방위적으로 제도가 손질되고 있습니다. 공통된 흐름은 바로 보편적 복지 강화와 삶의 질 중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 노후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새 정부가 내놓은 노인 정책 변화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가맥 제도 폐지, 정년 연장,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통합돌봄 확대, 노인 일자리 대폭 확충,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그리고 노인 주치의 제도 강화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제도 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앞으로 내 삶과 가족의 삶을 지탱해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은 노인의 존엄을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동안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이는 현실은 너무나 불합리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든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이든 똑같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고 노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에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이미 사회적 재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생활비가 바닥나고 의료비 부담이 폭증하며 결국 노인 빈곤율이 치솟았습니다.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면 최소한 이 공백을 줄이고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며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라 노후 파산을 예방하는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수많은 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매달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간병비에 허덕이던 현실, 이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껴주는 수준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의 삶을 지켜주는 제도적 장치가 됩니다. 간병 문제는 이미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기에 그 파급력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돌봄 확대 역시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시설에 들어가야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갑니다. 내 집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과 의료,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어르신들이 낯선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내 집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살겠다는 어르신들의 소망을 지켜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모을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는 단순한 취업 정책이 아닙니다. 경제적 도움은 물론이지만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역할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면 단순히 용돈벌이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와 사회적 연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노인들의 치아 건강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치아는 단순히 씹는 기능만이 아니라 영양 상태, 전신 건강, 나아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이가 들어 치아가 약해져도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주치의 제도는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합니다. 병이 생긴 뒤에야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병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은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어르신들이 꾸준히 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다면 불필요한 입원과 치료비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종합해 보면 정부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보편적 복지 강화, 삶의 질 중심 정책.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어르신들이 인간답게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늘 전제가 따릅니다. 바로 예산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한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반드시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변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부모님 세대, 그리고 곧 다가올 우리의 문제입니다. 40대, 50대라면 바로 몇 년 뒤 현실로 닥칠 문제이고, 지금 60대 이상이라면 당장 본인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정보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내 권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책 하나하나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나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은 계속해서 바뀌고 발표될 겁니다. 그때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